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악재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들이죠. 경기 부양책이 지금 연내에 승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뭐 더 악화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 기업 퇴출이 진행이 되면서 MSCI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즉 리밸런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을 편입하느라고 우리나라 쪽에서 끌어갔는데 중국 기업들이 퇴출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되는 거죠. 또 MSCI에 새롭게 편입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호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무상증자에 올라타면 무조건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자, 주말이 또 왔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차분하게 마무리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다음 한 주, 물론 28일까지 뭐 배당 기준일이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빼고 그러면 5 영업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이 배당주에 대한 전략들은 다 완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전략들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랐어요. 네,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33,303포인트, 네, 333이네요. 네, 아주 삼삼하게 올랐네요. 네,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0.5% 상승해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8, 네, 이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뭐 이런 식의 모습들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는 일단 아주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좀 뭐 더 나쁠 건 없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그런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재료들은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특별히 재료가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황들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그 호재가 계속적으로 약발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호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볼 만한 내용은요. 일단 호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이에요. 지금 경기 부양책이 이제 뭐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논의 중인 부양책에 연방정부가 매주 실업수당 $300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임대료 체납에 따른 퇴거를 막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또 모든 미국인들에게 현금 $600를 나눠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지난 그 논의책에서는 $1,200 정도였는데 이것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죠. 근데 어쨌든 돈을 주긴 줄 거예요. $600 준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점적인 부분들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쟁점 모두 다 이제 지지하는 방안 이것으로만 딱 뭉쳐가지고 부양책 통과시키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도 이거 괜찮아 이거 해야 돼 라고 서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할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다 모여가지고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쪽, 꼭 그 다음에 민주당, 공화당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반대를 해야 될 만한 입장, 뭐 그런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통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이 일단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따른 그런 효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경기부양책이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 그동안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계속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부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체감하는 그런 그 경기 상승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증시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FOMC 같은 경우는 입장 표명을 꽝 하고 해준 게 뭐냐면, 네, 이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 돈이 풀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입 구간,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악재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이겠죠. 이제 겨울철이 들어가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거기에 대한 충격이 일단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고용, 이런 핵심 경제 지표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73만 건 정도 나와서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88만 5천 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나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 9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맞는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들 보면은 좀 부진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환자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서 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네, 부담스러운 내용이겠죠. 다만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뭐 부작용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중론이 있기 때문에 백신은 계속 접종이 시작될 거고요. 뭐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통과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 접종도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작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염자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은요, 지금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확산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건 없어질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개선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증시 당분간은 더 누리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에서 이제 중국 기업을 퇴출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갖는 그 3대 지수 산출 기관 중에 하나가 MSCI 모건스탠리인데,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을 네,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된다라는 얘기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들어가겠지만은 한국 쪽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 그 다음에 하이크비전, 중국 위성, 정커 수광, 그 다음에 중국 철도건설 뭐 등등등등, 중국 중차도 빠지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다 빠져가지고요, 한 10개 종목이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HMM 그리고 녹십자, SKC가 딱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입되는 자금들이 제법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네, 지금 얘네 새 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입되는 자금들 수가 제법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이쪽으로도 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난번에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이 훅 빠져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다시 훅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핑계대기도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MSCI 리밸런싱을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 자, 외국인 매수는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이 다시 좋아져야 되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계속 팔아먹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핑계대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를 긁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막 퍼져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다 정도지, 그것이 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매수로 들어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 가지더라도요, 시장이 확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치고 나가게 되면 상당히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말 시점부터 해서 내년도 초 시점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이제 유입을 좀 해주게 된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만에서도,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계속 신규 편입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HMM하고 녹십자의 편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기업들에게는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기대를 좀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에 올라타면 무조건 돈을 벌 것인가? 사실 무상증자는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엄청난 호재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 무상증자에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버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무상증자가 나온 시점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호재 아니냐? 뭐 당연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것은요, 주주들에게 이제 주식을 나눠주는 그 부분들인데, 이 주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은요, 이 무상증자라는 거, 그냥 무료로 증자한다. 그러니까 증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집어넣어서 무상증자 해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돈 버는 회사, 좋은 회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호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무상증자를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공시한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4곳이었는데 지금 올해까지, 올해 한 해 동안 지금 12월 15일까지 기준을 보게 되면 72곳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무상증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발표 당일, 그 다음에 발표 14일까지는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다가 발표 30일이 지나면 0.8%로 수익률이 뚝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발표가 지나간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인데,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뭐 심리적인 부분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통 무상증자가 나올 때는요, 증자 공시를 보고 들어가게 되시면 대부분 다 재미없는 상황에서 물리게 돼요. 뭐 7일 이후까지 뭐 7% 정도 수익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공시 나온다라는, 뭐 무상증자 한다라는 어떤 소문들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이미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무상증자하게 되면요, 재료의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그 시점에서 딱 뒤를 돌아보시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다가 네, 나중에 다시 기업 가치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는 호재 공시가 빵 하고 떴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뛰어요. 그러면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가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빵 나왔는데 증시가 안 올랐어. 근데 살펴보니까 공시 나오는 날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오늘 팡 하고 치고 올라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따라가셔도 뭐 수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무상증자가 나오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뭐 여의치 않았다라면은 이제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면 일단은 네, 이 매수 같은 부분들 뭐 무상증자가 탐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수 같은 부분들보다는 접근하지 않는 편이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주식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올라가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올라가지 않은 주식들 위주로 잘 담아놓고 가시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실적이든 그 다음에 뭐 성장성이든 이런 것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아직 못 올라간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사놓으시면 당연하게도 수익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 네, 뭐 그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CI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기업들 퇴출시키겠다. 10개 기업들 빠져나가면서 이제 뭐 이 주변 국가 쪽으로 또 반사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또 편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쪽으로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올라타서는 좋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전에 올라타야 되고요. 최소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바로 그 시점 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올라간 타이밍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때 들어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호재에는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오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견디기 힘든 만큼의 조정이 온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네,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뭔가 세상이 바뀔 때 그럴 때 물살을 잘 타면 크게 수익을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반적 통념이나 집단적 편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비판에 의해 무너지면 새로운 룰이나 이론이 탄생하게 된다. 이 원리를 차용하면 증시의 일시적인 폭락, 과열을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 일시적 폭락이나 과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 잘 보세요. 일시적으로 폭락했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니까 주가가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사시면은 단기적 급반등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호재 쪽으로 많이 작용해가지고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시세 차익을 내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매수와 매도의 포인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단기간에 확확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게임의 룰이 변할 때 생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주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네, 주식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침 9시부터 네,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진행되니까 9시부터 또 저하고 같이 또 다른 이야기들, 시장 이야기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 9시에 방송 시작하니까 그때 뵙도록 하죠.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